여러분,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식 보셨나요? 기준금리가 2.5%로 인하됐어요. 2021년 이후 처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나온 또 다른 뉴스. 올해 대기업 명예퇴직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왜 치명적인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채널에 상담 문의 들어오는 분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퇴직금 받았는데 이걸로 어떻게 살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퇴직금 많이 받은 분이 꼭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실제 상담 받으신 두 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한 분은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금 여유롭게 사시고, 또 한 분은 퇴직금을 많이 받았는데도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금리 변화가 이 두 분의 운명을 갈랐다는 거예요. 먼저 이정훈 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정훈 씨는 60세에 지방 공기업에서 퇴직하셨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다니셨는데 퇴직금이 1억 정도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정훈 씨가 상담 온 게 2022년 말이었거든요. 처음에 이분이 상담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어요. 선생님, 1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막막해요. 이분 상황을 들어보니까 매달 170만원 정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은 9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럼 매달 80만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1억으로 80만원씩 빼서 쓰면 10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럼 70세 넘어서는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이정훈 씨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정훈님, 1억을 그냥 쪼개서 쓰지 마시고 이 돈이 매달 돈을 벌어오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때가 중요했어요. 2022년 말 기준금리가 3.25%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정훈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1억 중에 6천만원은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넣었어요. 이건 65세부터 매달 나오게 하는 거예요. 2천만원은 즉시연금에 넣었어요. 그때 금리가 높아서 연 4.8% 수익률 상품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나머지 2천만원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예금으로 놔뒀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이정훈 씨는 매달 120만원 정도 들어와요. 국민연금 90만원에 즉시연금에서 25만원, 예금 이자로 몇만원. 아직 5만원 정도 부족하긴 한데 65세 되면 IRP에서 60만원 더 들어와요. 그럼 그때는 월 180만원이 되는 거죠. 이정훈 씨가 요즘 뭐하고 사세요? 매주 화목은 도서관에서 책 읽고 토요일엔 등산 동호회 활동해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금리 변화의 충격적 의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이정훈 씨가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상담을 왔다면 어떨까요? 어제 기준금리가 2.5%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즉시 연금 수익률도 3.8% 정도로 떨어져요. 2천만원으로 월 20만원 밖에 못 받아요. 5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작 5만원 차이네요. 아니에요. 이정훈 씨는 이걸 평생 받는 거예요. 20년만 계산해도 1200만원 차이예요. 30년이면 1800만원 차이고요. 이정훈 씨가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결정하길 정말 잘했어요. 몇 달만 늦었어도 조건이 나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미국 상황을 보면 당분간 금리가 더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로이터 조사에서 미국 경제학자 105명 중 103명이 연준이 당분간 금리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왜일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내리기 어려워져요. 그럼 지금 2.5%가 당분간 바닥일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제 박민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민호 씨는 54세의 대기업 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하셨어요. 25년 근무하셨고 퇴직금이랑 위로금 합쳐서 3억이 나왔어요. 처음에 이분이 상담 오셨을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하셨어요. 선생님, 연금 같은 거 할 필요 있나요? 3억이면 주식으로 년 30%만 벌어도 9천만원인데 그럼 월 700만원씩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퇴직금 받으면 갑자기 투자의 신이 된 듯한 기분이 드시나 봐요. 그때가 2022년이었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경기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놓친 게 있어요. 그때 박민호 씨가 연금을 선택했다면 이정훈 씨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었을 거예요.
3억으로 연금 가입했다면 월 35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민호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삼성전자의 1억, 2차전지 관련 주식의 1억, 바이오 주식의 5천만원, 나머지 5천만원은 유동자금으로.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2023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꽤 올랐거든요. 박민호 씨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벌써 6천만원 벌었어요. 연금 안 하길 잘했죠?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2차전지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이오 주식도 임상 실패 소식에 반토막 났어요. 더 큰 문제는 박민호 씨가 주식 수익으로 생활비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 가정 생활비가 월 2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살고 자녀가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주식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유동자금 5천만원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한두 달만 버티면 다시 오를 거야. 그런데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2024년 들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미국 금리도 높고 중동 정세도 불안하고. 결국 박민호 씨는 작년 말에 다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봐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 보니까 8천만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3억이 2년 만에 8천만원. 더 안타까운 건 카드비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카드로 돌려막기 한 거죠. 지금 박민호 씨는 파트타임 일자리 구해서 월 120만원 정도 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박민호 씨가 남은 8천만원으로라도 연금을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예전보다 많이 나빠져 있더라고요. 금리가 떨어져서 같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때 왜 그 말을 안 들었을까요? 박민호 씨가 계속 후회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마이너스 현실 분석. 이 두 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아요. 통계 보면 퇴직자 중에 주식 투자 선택하는 분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년 내에 원금의 절반 이상 손실 보는 분이 3분의 1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퇴직금 받으면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 건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소액으로 주식 해보신 분들은 나도 투자 좀 안다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두 번째는 현실 인식 부족이에요.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월급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면 수익이 안 나올 때 손절매 타이밍을 놓쳐요. 지금 팔면 손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시간의 문제예요. 20-30대면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50-60대에 퇴직금 날리면 다시 만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나이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정훈 씨는 금리가 높을 때 연금에 가입해서 평생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박민호 씨는 그 기회를 놓쳤고 지금은 더 나쁜 조건으로밖에 가입할 수 없게 됐어요. 요즘 상황을 보면 더 조심해야 할 이유들이 많아요. 첫째, 금리 환경이 불안정해요. 미국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딜레마가 계속될 거예요. 둘째, 세금 부담이 늘어났어요. 주식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금융투자소득세도 도입될 예정이고요. 반면에 연금은 세제 혜택이 계속 있어요. 셋째, 수명이 늘어났어요. 요즘 평균 수명이 85세 넘어요. 60세에 퇴직하면 25년을 더 살아야 해요. 이 긴 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초반에 큰 손실을 보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더욱 중요해진 거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마이너스 실천 방안과 복리의 마법. 정리해보면 퇴직금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언제 결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정훈 씨처럼 1억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해요. 박민호 씨처럼 3억을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시기가 만드는 기적, 복리에 숨겨진 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즉시 연금이나 비과세 연금은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품 자체는 항상 있거든요.
하지만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왜일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상담 받으신 김영수 씨 가명 이야기예요. 김영수 씨는 58세에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똑똑한 선택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62세에 연금 받기 시작하고 싶어요. 그 전까지 4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1억 원은 즉시 연금에 넣어서 바로 월 120만 원씩 받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복리가 적용되는 연금 저축과 IRP에 나눠서 넣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 돈이 62세가 되면 2억 원이 넘어요. 그럼 62세에 이 2억 원으로 또 다른 즉시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김영수 씨는 62세부터 이렇게 받게 돼요. 기존 즉시연금 월 120만 원, 새로운 즉시연금 월 240만 원, 국민연금 월 110만 원, 총 월 470만 원. 만약 김영수 씨가 처음에 2억 5천만 원을 모두 즉시연금에 넣었다면 월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을 거예요. 복리와 시기 조절로 월 170만 원을 더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유연한 연금 개시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연금은 한 번에 다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55세이고 3억 원이 있는 분이라면 1단계 55세-60세 기반 다지기, 1억 원 즉시연금으로 월 120만 원 확보, 2억 원 연금 저축 IRP로 복리 적용, 2단계 60세-65세 중간 수확, 복리로 불어난 돈의 일부로 추가 즉시연금 가입, 나머지는 계속 복리 적용, 3단계 65세 이후 최종 완성, 모든 복리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작, 최대 월 500-600만원 수령 가능. 이렇게 하면 매년 수입이 계단식으로 늘어나요. 55세월 120만원, 60세월 250만원, 65세월 500만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까요? 첫째, 금리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 2.5%가 당분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상황을 보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UBS의 조너선 핑글 수석 경제학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용시장이 양호한 한 FOMC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 그런데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려야 하고요. 둘째, 연금 상품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보험 회사들도 수익성 때문에 연금 상품 조건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지금 같은 좋은 조건의 상품들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거든요. 셋째, 세제 혜택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을 줄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현재 나이와 은퇴 예정 시기, 보유 자산 규모, 월 생활비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위험 감수 능력. 둘째, 단계별 계획을 세우세요. 모든 돈을 한 번에 넣지 말고 3-4단계로 나눠서 진행하세요. 셋째, 복리의 힘을 활용하세요. 당장 필요한 부분만 즉시 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복리로 키우세요. 넷째,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서 계획 세우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62세 이상철 씨는 현재 월 450만원을 받고 계시고 59세 정미경 씨는 내년부터 월 380만원을 받을 예정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50대 후반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요.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정훈 씨는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었어요. 박민호 씨는 시간을 잘못 활용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금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연금 상품 조건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도 공유해주세요. 퇴직금 얼마 받으셨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또 금리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런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세요. 나는 이정훈 씨처럼 안전하게 가고 싶다. 나는 박민호 씨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안타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결정하고 싶다. 단계별 연금 계획이 궁금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계별 연금 계획과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정리한 PDF 자료를 무료로 드려요.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이별 최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법, 복리를 활용한 단계별 연금 개시 전략, 금리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실제 성공 사례 10가지 상세 분석, 즉시연금 vs 연금저축 비교표.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댓글 구글 폼을 작성하시고 요청서를 남겨주세요. 24시간 내에 개인 메시지로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이 자료는 선착순 100명까지만 드려요. 그리고 이 자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서 지금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금리 상황에서 40부터 50대 분들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 또 지금 막 개시를 앞둔 60대에서 70대 분들의 즉시연금 운영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 박민호 씨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이정훈 씨처럼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난 8월 뉴스 저널리즘에서 보도된 충격적인 소식을 보셨나요? 단기납 종신보험을 단기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는 일부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융감독원이 직접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점검에 나섰을 정도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기납 종신보험이 환급률이 135%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5년만 넣으면 135% 돌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판매한 거죠. 그런데 진실은 달랐어요. 이건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 상품이 아니고요.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보고 10년을 채워야 환급률이 나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국세청이 이 상품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과세였는데 언제든 과세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숨겨진 함정들, 어떤 조건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지,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만회하는 방법. 특히 이런 분들은 다음 영상 꼭 보세요. 5년만 넣으면 135% 받는다고 들으신 분, 단기납 종신보험에 이미 가입하신 분, 저축 상품으로 설명 듣고 가입하신 분,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는 분. 제목만 들어도 충격적이죠? 135% 환급률의 거짓말 마이너스 단기납 종신보험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PDF 자료 신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댓글에 PDF 자료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24시간 내에 개인 메시지로 보내드려요. 선착순 100명까지만이니까 서두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단기납 종신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도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걱정된다.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 다음 영상 꼭 기다리겠다. 박민호 씨처럼 피해 보지 마시고 이정훈 씨처럼 현명한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PDF 신청, 알림 설정까지 4가지 모두 잊지 마세요.